집중토론, 민주당에서 얘기한 계엄령 발언 논란 등을 비롯한 정치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홍석준, 정은혜 전 국회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요즘 정치권에서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계엄 얘기부터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여야 당대표 회담 모두 발언에서 이재명 대표가 계엄 발언을 했고요. 어제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또 김민석 최고위원도 관련된 얘기를 했고 야당 의원들이 김용현 후보자, 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고등학교 선후배지간 아닙니까? 그래서 가까운 사람을 임명한 것을 두고 뭐 계엄을 준비하기 위한 뭐 그런 포석이 아니냐 그런 질문을 해서 한바탕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대표직을 걸고 얘기하라. 또 여당에서도 뭐 국기문란이다 이렇게 이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부쩍 이렇게 계엄 얘기를 많이 하는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저도 이미 사회자분께서 좀 설명을 더 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 지난 그 8.15 경축사 때 이제 반국가 세력이 있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 반국가 세력. 예. 네, 요즘 사실은 저희 또 MZ 세대 같은 경우에도 그 굉장히 좀 생소한 단어긴 하거든요. 예. 근데 과거에 또 독재 정권 시대에 계엄령이 있었던 시대나 우리가 들었었던 말인데 예. 그런 말을 지금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이 하신다라는 것은 어떤 숨은 의도가 있지 않겠냐라고 민주당에서는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인사 관련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특히 안보 라인에 뭐 충암고 라인, 뭐 충암고가 되어야지만이 어떤 자리에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돌고 있는데 어떤 그 군맥들이 장악하고 있는 안보 라인,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고 사실은 뭐 안보실이나 외교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급격하게 좀 안정적인 것들을 취하면서 변동하지 않아야 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고등학교 출신들 그리고 그 안보 쪽에 있던 군 출신 등으로 대통령이 발탁을 한다는 것은 국민들도 어떤 뭐 사실이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불안해하실 수 있는 요소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 이 부분을 야당이 저는 정당하게 제기했다고 봅니다. 예. 대통령의 발언과 최근에 이제 인사를 봤을 때 그런 주장은 충분히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이제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계엄은 헌법에 이제 명문화돼 있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아무 때나 발동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전시라든지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때 질서 유지가 필요한 때 이제 발동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또 헌법에 또 해제할 수 있는 또 권한이 국회에 있지 않습니까? 제적 과반수의 숫자로 또 그걸 해제할 수 있는 그런 또 조항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야당이 또 압도적인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현실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그런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요. 완전히 말이 안 되죠. 사실 이제 계엄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게 지난번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 때 이제 김병주 의원이 당시에 이제 이야기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최근에 뭐 김민석 의원도 이야기를 하다가 급기야 지난주에 이제 당대표 회담에서 이제 모두 발언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까지도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이야기가 안 되는 게 방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77조 5항에 만약에 국가 어떤 안위가 발생한 유사시에 대통령이 지금 계엄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국회에서 제적 과반수에서 요구를 하면 즉시 해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지난번 모두 발언에서 하는 이야기가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을 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완전히 독재 국가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어떻게 지금 현재 어떤 국가에서 국회의원들을 체포 구금할 수 있습니까? 계엄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라는 게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헌법에 어긋나는 이야기를 완전히 지금 국민들을 선전선동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서 어려운 국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 조금 전에 우리 정 의원께서 충암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군 장성 중이 총 합치면 한 400명 정도 됐는데 지금 충암고 몇 명이 임명됐다는 그걸 또 계엄으로 연계를 한다? 이거는 경강부회도 너무 좀 심한 경강부회다. 이렇게 압도적인 집권당이 의원들과 당 대표들이 이렇게 계엄을 왜 이야기하는지. 근데 깜깜이 생각해보면 이게 민주당에 보면 좀 DNA 같은 게 지난 박근혜 대통령 때도 사실은 이제 탄핵을 하면서 그 이전에 했던 계엄 어떤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어떤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탄핵으로 자꾸 몰고 가려는 어떤 시동 걸기 아니냐 좀 이렇게 좀 보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 대통령실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앞서도 말했지만 뭐 대통령실에서는 대표직을 걸고 발언을 해라 또는 뭐 탄핵을 빌드업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그 주장까지 나와서 이렇게까지 또 격하게 반응한 것이 오히려 좀 의심스럽다 이런 반응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뭐 계엄령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작전이고 사실은 과거 박근혜 정부 얘기를 하셨지만 그 당시에 국회의원 대상에서 현행범 사법 처리로 해서 의결 정족수 미달을 유도하겠다 그런 문건이 발견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당시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제 계엄령이 있었지만 뭐 그걸 푼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을 국회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겠다라는 그 계획까지 발표를 했었고 실제로 당시에 고위층들도 알지 못했던 그런 문건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대통령실에서도 그 문건이 있는지 없는지 지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예. 다만 대통령실의 반응이 저는 너무 과도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로 말도 안 되고 어이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굉장히 좀 자극적인 언어들로 언사들로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말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이 봤을 때 오히려 그 상황에 있어서 좀 뭔가 찔려서 그러는 게 아닌가, 뭔가 좀 의심스럽다 이렇게 좀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예. 대통령실의 대응이 조금 뭐 세지 않았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좀 전에 이제 보시는지. 정 의원께서 이제 그런 문건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어떤 문건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이제 적폐청산 수사를 하면서 사실 탈탈 털으면서 수사를 사실은 많은 관계자들을 국정원을 비롯해서 많은 관계자 수사를 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기소를 못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어떤 문건이 완전히 사실이 아니라는 게 사실은 이제 증명이 됐고. 예. 설사 그런 문건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런 문건에 기초해서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원들의 불체포 특권을 현행범이라는 이유로 없앨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지금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지금 예.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언급을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야당이 물론 국정에 대해서 합리적인 비판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예. 이건 정말 완전히 그 계엄 괴담을 통해서 가짜 뉴스를 이렇게 퍼뜨리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이렇게 국가에 있던 갈등을 조장하는 게 과연 이게 정당한 행동이냐. 예.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만약에 사실이 아니면 거기에 대한 상응한 어떤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측면에서 저는 반박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예. 자, 지금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그 사위 서모 씨의 타이 이스타제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딸 다혜 씨의 뭐 집 사무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이 이제 정치권에 상당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은 정당한 수사이자 민주당의 내로남불이다 이런 입장이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 정초보복이다 이렇게 지금 맞선 상황인데 이 수사는 어떻게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지요? 네, 저는 좀 한 3가지 정도로 지적을 할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정말로 국면 전환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추석을 앞두고 민심이 정말 좋지 않습니다. 경제도 많이 어려워졌고요. 의료 대란 때문에 최근에 2살 된 아이가 응급실을 돌다가 이제 지금 뇌사상대에 빠진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예. 이런 국민들의 또 낮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있죠. 이런 상황에서 국면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전 정부를 수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국민의힘도 장악하지 못하고 국민들에게도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과거에 자신을 임명해준 대통령에게 어떤 그런 수사를 한다는 것이 여당 내부를 결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지금 야당이 좀 어떻게 보면 다음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대표와 또 다른 또 당대표가 아닌 세력들 간의 그런 다툼이나 갈등이 예상되고 있는 그런 추측이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야당을 갈라치게 하려는 것이 아닌가.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지금의 현재 이재명 당대표를 두고 세력을 갈라쳐서 당을 분열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예, 다각도로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 문 전 대통령 가족을 향한 검찰의 수사
뭐 정당성이라든지 이 점에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수사를 통해서 지금 민주당은 지금 친명 친문이 더 지금 이제 똘똘 뭉쳐서 지금 반대 내지는 어떤 뭐 정권 국면 전환형 수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이런 어떤 수사는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서 사실은 참 불행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전직 대통령이 또 성역이 또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문다혜 씨와 그 전 사위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문제는 이미 이상직 그 전 의원이 실질적인 주주로 있는 이스타 항공사의 계열사인 타이스타젯을 통해서 어떤 취업을 할 때 당시 타이스타젯의 대표가 이상직 전 의원의 요구에서 이제 사위 서모 씨를 채용했다 이런 게 법정 정언까지 나올 정도로 확실하게 이제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과 그리고 공천을 할 때 어떤 반대 급부가 아니냐 이런 어떤 그 정언 및 어떤 증거들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또 문재인 대통령까지 지금 수사했던 그런 어떤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상당히 좀 맞지 않은 게 사실은 오히려 수사가 지금 너무 늦게 진행되고 있다. 이게 벌써 고발된 지가 2021년도 고발됐는데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가 지금 너무 늦게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오히려 또 뭐 이하고는 또 별도의 어떤 사건들이 예를 들면 기순 업에 대한 어떤 강제 북송이라든지 서해 해수부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수사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시에 어떤 청와대 안보 라인이었던 서훈 정 의용 등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기소를 통해서 재판까지도 받고 있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이외에도 뭐 탈원전이라든지 또 울산 송철호 시장에 대한 이런 어떤 선거 개입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임종석 전 실장까지도 지금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런 문제가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 없이 내지는 성인 없이 진행이 됐을까? 결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어떤 수사는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은 그런 어떤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국민 전환용이 아니라 오히려 더 빨리 이 사건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는 더 늦게 지금 수사가 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어떤 점들을 가지고 민주당에서 국민 전환용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맞지 않고 오히려 전 정권 때 그 박근혜 어떤 전 대통령이 적폐 수사로 인해 가지고 또 이명박 대통령까지 어떤 체포되고 수사받고 수천 명이 수사하면서 감옥에 들어가는 이런 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정권 보복 국민 전환 수사 이거는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수사가 더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되고 더 넓혀져야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지시에 따라서 당 차원의 그 대책 기구를 구성하면서 총력 대응에 나섰는데요. 친명계 지도부가 이렇게 이제 총력 대응에 나서면서 기존의 친명과 친문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 오히려 단일 대우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 것 같아요. 당내부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당연히 지금 이런 상황을 통해서 좀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이런 상황을 통해서 민주당이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문다혜 씨가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어떤 한 그 가정을 이루는 가정이었죠.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그 뇌물죄라고 한다는 것이 문다혜 씨에게 일부 지불되던 생활비가 취업을 하고 나서 지불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거로 취업을 했기 때문에 그 취업해서 번 돈 자체가 이제 뇌물이라는 것인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독립된 자녀가 가정을 꾸렸을 때 취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죠.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수사를 통해서 저는 굉장히 검찰이 잘못하고 있는 게 이재명 대표가 지금 많은 어떤 수사로 인해서 계속 재판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그 재판 또한 이렇게 정말 물타기용 국면 전환용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을 만큼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좀 납득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국민들 입장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시각도 있고요. 그게 왜 뇌물이 될 수밖에 없느냐면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그리고 정유라 관계를 생각해 보면 당시에 이제 기업에서 정유라에게 말을 줬다는 그 이유로 해서 뚜렷한 목적도 없는데 묵시적 청탁을
최순실을 통해서 경제 공동체인 박근혜 대통령이 했다. 예. 이런 걸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죄로 기소가 되고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예. 최종적으로. 예. 그런데 이거는 그보다도 훨씬 더 경제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문재인 대통령과 딸 문다혜 씨, 그리고 묵시적 청탁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법정에서 밝혀진 사위에 대한 어떤 취업을 목적으로 해서 이제 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경제 공동체인 문다혜와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이 사위의 어떤 이런 어떤 취직을 고리로 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결국 이제 뇌물죄가 된다고 이제 검찰에서 이제 판단을 그렇게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제 공동체의 이 논리가 과거에 민주당에서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이제 환호하고 박수를 쳤지만 지금은 굉장히 아픈 지금 부메랑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예.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좀 쟁점이 되겠네. 사회까지 경제 공동체로 이제 볼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쟁점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오늘 민주당이 잠시 뒤에 제3자 추천 방식의 해병대원 특검법을 또 이제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발의하는 특검법은 이제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제3자 추천 방식이죠. 그래서 대법원장이 추천을 하면 야당에서 그 좀 숫자를 좀 압축하고 또 비토권까지 갖는 그런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직접 그 의지가 있는지 밝히라 이렇게 이제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약간의 좀 결이 좀 다른 그런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특검법은? 네, 지금 벌써 그 최상병 특검법 그리고 또 최상병께서 또 그렇게 또 돌아가시게 된 지가 1년이 지금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1년이나 지난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되었는데 지금 여당에서 합의를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민주당이 요청한 일정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증거 조작 특검을 수용하겠다. 그리고 제3자 추천인도 받겠다. 그래서 최대한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것 그리고 여당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안들을 제안했는데 지금 여당에서 반대하는 이유 자체가 지금 뭐 일정이 맞지 않다, 뭐 일정을 조율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유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고 지금 한동훈 대표가 본인 스스로가 당내에 어떤 그런 장악력이 없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도 대통령이 다시 거부를 하게 된다면 다시 그 거부를 당하고 국회에 돌아왔을 때는 이제 3분의 2가 다시 동의를 해야 되는데 이때 재의결 때는 또 무기명으로 또 비공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아마도 국민의힘 쪽에서도 어느 정도 이 법안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의원님들이 계시다면 또 그 부분에는 또 투표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일말의 희망을 걸고 그리고 최소한의 양심과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당위성 이런 것들에 의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또한 발의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오늘 발의해서 민주당은 9월 중에는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어떤 입장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당 내에서는 그 기존의 어떤 기본 원칙, 그러니까 일단은 수사 사항 어떤 발표 이후에 어떤 그 더 의문점이 있는지 지켜보자는 입장이 공수처 수사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그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떤 대원칙인 것이고. 한동훈 대표는 그래도 뭐 자기 입장도 변함이 없다. 그렇습니다. 발의를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동훈 몰라도. 대표가 지난 대표 경선 때 3자 특검을 이야기했지만 시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언제 할지는 뭐 생각을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한 가지 또 확실한 것은 지난 청문회 기간 중에 과연 특검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어떤 여러 가지 지금 이슈가 새로 제기됐죠.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에 그 헌병수사단장이 어떤 박정훈 수사단장 대령이 청문시에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으로부터 명시적인 어떤 수사의 어떤 외압 혹은 뭐 일사단장을 뭐 빼라 뭐 이런 어떤 이야기를 뭐 들었느냐, 뭐 전화를 받았느냐, 압력을 받았느냐 이렇게 할 때는 분명히 그런 거는 없다고 분명히 선언을 이제 했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 때문에 과연 이 수사 외압으로 인해서 이 또 특검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것도 지금 당내에 자꾸 지금 형성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 공수처 수사는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9월 중에 또 하나의 또 여야 간의 큰 쟁점으로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